변호사님, 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 기호님을 굳이 속이고 만나는 경우가 많나요? 되게 많습니다. 요새는 또 이제 어플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어플에서 만남, 뭐 채팅 사이트에서 만남, 이럴 때 특히 자기가 유부남인 걸 속이고 유부녀인 걸 속이고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인데, 나이가 든 상태에서 누군가를 만난다라 그러면은 그 애인의 뭐 혼인관계 증명서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이혼 전문 변호사, 이혼 법률 베스트셀러 작가인 조성구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그 보통 이제 이혼 전문 변호사시면 이혼이나 상간소송을 좀 위주로 하지 않나요? 네, 그래서 대부분의 소송들이 이제 이혼과 이제 상간 소송이 굉장히 많고요. 그 뭐 부가적으로 뭐 상속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도 꽤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 거기다가 요새 들어서는 좀 많은 소송이 있죠. 그건 바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소송입니다. 그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소송이 도대체 뭔가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유부남인 걸 속이고 유부녀인 거를 속이고 나와 만났을 때 그 상대방인 유부남과 이제 유부녀에 대해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상대가 기혼이면 내가 상간녀나 상간남으로 몰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유부남이나 유부녀 어쨌든 만난 거잖아요. 그걸 상대방 배우자가 알게 되셨다면 내가 이제 소송 당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억울하게 몰렸을 때 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상간소송이라는 거는 단순히 교제 행위를 했다라고 해서 위자료가 인정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의 조건이 더 필요한데, 그게 바로 고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고의는 뭐냐면은 상대가 기혼자인 걸 알았다라는 점이에요.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이 갖추어지면은 내가 상간자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상대방이 기혼자인지 몰랐다라면은 고의는 없는 거잖아요. 이 조건이 없어서 이 점을 법원에다가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게 되면은 위자료를 물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그 상대방이 기혼인 줄 몰랐다라는 거를 좀 어떻게 주장을 이렇게 하면 좋을까요? 가장 좋은 거는 상대방이 나한테 싱글이다, 이혼녀다, 이혼남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카톡이라든지 대화 녹음, 통화 녹음 이런 게 있으면 제일 좋아요. 이거를 증거로 제출을 하면 되니까. 근데 이런 게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은 이런 증거들을 만들어 놓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실제로 이렇게 억울하게 상간 소송을 당하는 분들이 꽤 많고, 이런 분들을 변호를 제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최근에도 이제 이런 소송을 한번 맡아서 승소한 적이 있어요. 제 의뢰인이 여자분이 어떤 남자를 만나는데, 이 남자는 처음에 만날 때부터 자기는 이혼남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유부남이었던 거고, 이 유부남의 아내분이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의뢰인은 그 유부남의 아내에게 이제 상간녀 소송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비로소 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이제 위자료를 청구를 당했는데, 자기는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뭐 어쨌든 유부남과 만난 거는 맞으니까 어떻게 이거를 방어를 해야 되나 이제 고민이 있던 상태에서 저한테 연락을 주셨고, 이분이 이제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유부남인 거를 모르고 만난 건 맞는데 상대방이 이제 이혼남인 줄 알았다라는 거죠. 하지만 상대방이 이혼남이라고 얘기했다라는 이제 증거는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분에게 조언을 드립니다. 지금이라도 그 남자한테 연락을 해서 자기가 유부남인 사실을 속였다라는 부분을 좀 자백을 받고 그걸 녹음을 좀 해놔라. 그렇게 해서 이제 이분은 전화를 했어요. 너 나한테 분명히 이혼남이라고 하지 않았냐? 근데 나 지금 소장 받았다. 뭐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그쪽에서 속여가지고 미안하다. 뭐 처음부터 그럴 생각은 아니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이 부분을 녹음을 했어요. 그래서 이 통화 녹음 증거를 법원에다가 제출을 하면서 의뢰인이 상대방이 유부남인 사실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부정행위에 대한, 불륜에 대한 고의가 전혀 없었다, 오히려 피해자다, 이런 취지로 주장을 해서 위자료 0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애초에 상대방이 기혼자인 줄 알았으면 사귀지도 않았을 텐데 네네. 이런 부분을 약간 배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소송입니다. 지금 PD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그 부분이 중요해요. 상대방이 유부남이라는 거 알았다라면은 나는 이 사람과 만나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게 포인트거든요. 어떤 사람이든 간에 뭐 누군가와 교제하고 성관계를 가지려고 할 때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자유롭게 성관계의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거든요. 이게 바로 성적 자기 결정권이에요. 근데 상대방이 자기가 사실은 유부남인데 이 사실을 숨겼다면은 내가 이제 올바르게 선택하는 거를 정말 심각하게 방해를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속이고 나와 성관계를 가진 이 행동에 대해서 위자료를 청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약간 이거는 좀 다른 질문일 수 있는데, 그 직장 내에서 상사가 조금 일방적으로 대시를 했는데
네. 이제 이거를 상간 행위로 오해를 받아가지고 네. 고소를 당할 경우에는 네. 그럴 때도 약간 성적 자기결정권 소송이 가능하나요? 그거는 사실 성적 자기결정권 소송이랑 이제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건 아니죠. 성적 자기결정권 소송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숨겼느냐, 이제 이게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기본 사실을 숨겼고 이제 교제 관계가 있어야 좀 성립이 되는 건가요? 네, 사실 교제 관계를 넘어서 성관계까지 있어야지 안정적으로 승소를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약간 보통 그 침해 소송을 하는 거는 이제 네. 상간녀 방어 소송을 하다가 이제 중간에 알게 돼가지고 하는 경우가 좀 많나요? 그쵸.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유부남인지 모르고 만났다는 이유로 상간녀 소송을 당한 분들에게 처음부터 그 사실을 말씀을 드려요. 선생님께서 이제 피고로 몰려 있는 상태이지만 여기서 만약에 이겨서 유부남인지 몰랐다라는 게 객관적으로 입증이 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오히려 역으로 선생님께서 원고가 돼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소송을 통해서 그 유부남을 상대로 위자료를 또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래서 상간 소송이 끝난 다음에 바로 이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소송을 준비해서 위자료를 받고 이제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진짜 이제 억울하게 당할 경우에는 이 성적 자기결정권 소송은 좀 반드시 해야 되는 거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 상대방의 기망 행위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가 있으니까요. 네, 이번 영상에서는 상대방이 기혼자인 거를 모르고 만났는데 억울하게 상간 소송을 당했을 때 어떻게 방어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역으로 기혼 사실을 숨긴 유부남이나 유부녀에게 어떻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제 애초에 이제 이런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진짜 유부남인지 유부녀인지 여부를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만에 하나 유부남이나 유부녀에게 속아서 교제를 했다라면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소송을 통해서 그 행동에 대해 응징을 해야겠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은 제게 편히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